요즘 들어서 내가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뭐냐면, 우리가 소비를 너무 과하게 소비하고 산다. 우리 사회가. 그러니까 어머니 보고 오셨다는 그 포레스트 검프. 그게 이제 한국판 포레스트 검프가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인데 황정민이 주인공을 했었던. 그러니까 톰 행크슨이 나왔던 그 포레스트 검프가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부터 현재까지의 그 역사를 갖다 쭉 한 편의 다큐 보는 것처럼 보여주듯이 국제시장도 6.25 전쟁 때 흥남부두에서 철수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기록의 역사를 쭉 한 편을 보잖아. 근데 이제 물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내가 태어난 이전의 그 역사들을 사실은 잘 모르죠. 모르는데 내가 특이한 게 그냥 한 2-3살 때부터 기억이 거의 다 있어. 보통 그렇게 기억을 못 하거든. 내가 3살 때 기억, 4살 때 기억, 5살 때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없어. 기억력이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데,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, 21살 그때 되던 해에 이 영적인 체험을 한 거지.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2-3살 때부터 이렇게 내가 20살 되던 해까지를 갖다가 다큐멘터리 기록영화 보는 것처럼, 그걸 화경이라고 그러던데 진짜 슬로우 모션처럼 전체를 다 본 거야. 영상 기록을 보는 것처럼 내 어렸을 때 도저히 기억날 수 없는 장면들까지 다 본 거야. 그리고 그때 알았지. 내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지, 그리고 그때 당시엔 이해 못했던 많은 것들. 가령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되면 애들이 사라져. 반에서 같이 선생님이랑 밥을 먹는 그 몇 명의 그룹,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밥을 먹는 몇 명의 그룹, 이렇게 해서 옹기종기 모여서 밥을 먹는 그룹이 있고, 한 3분의 1 이상은 애들이 사라져, 점심시간 때.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나는 몰랐는데, 지금에 와서 그때 당시에 내가 20살 때 생각을 했을 때, 아, 애들이 돈이 없어서 도시락을 못 사오는 애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고,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육성회비도 냈었고, 또 뭐 월사금처럼 못 내는 돈들이 있었어. 봉투에다가 돈을 갖다 내야 되는 것들이 내 기억에. 그걸 못 내는 애들이 있어갖고 담임한테 언제 그 돈 내느냐는 소리를 애들이 듣고 자랐거든. 그리고 내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갈 때 애들이 많이 사라졌고, 중학교 올라가서도 반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뭐 애들이 거의 70명 뭐 이렇게 되던 애들이 1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50몇 명으로 줄어 있어. 그러니까 그만큼의 고 애들은 빠져나간 거야. 학교를 못 다닌 거야. 물론 사고 쳐갖고 학교 잘리고 건달 생활하는 애들도 있었지만, 돈이 없어서 집안이 가난해서 학교를 못 다닌 애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그때. 그러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 일을 계속 겪었어, 해마다.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다가 내가 그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그게 그런 의미였다라는 걸 이해하게 됐지. 심지어는 내가 얘기하잖아요. 내가 국민학교 2학년 때인가 어머니가 그 찰흙을 갖다가 문방구 가서 사서 주면 되는데, 뻘건 찰흙을 사면 되는데, 그 충주 호암지 연못에 가갖고 비 주룩주룩 오는 날 대야를 들고 가갖고 거기서 허연 찰흙을 갖다가, 그 찰흙이 아니지, 그게 도자기 빚는 흙이지 사실은. 진짜 좋은 흙인데 나는 그거 들고 가는 게 되게 창피했거든. 쪽팔리고. 왜냐면 남들 다 뻘건 찰흙 갖고 오는데 나만 허연 찰흙을 가져가니까 애 입장에선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니까 나는 혼자서 진짜 짜증나고 성질이 나는데, 찰흙은 안 사주니까 그걸 들고 가서 할 수밖에 없었는데, 그러니까 그게 20살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, 아, 그게 도자기 빚을 때 쓰는 진짜 흙이라는 걸 알고. 근데 뭐 10몇 살짜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. 그잖아. 10살도 안 된 애가. 뭐 그랬던 기억들부터 해서 정말 아파트가 지어졌던 것들, 처음 지어지던 그런 것들, 그리고 우리 그 집 앞에 충주시 그 중심부잖아. 거기가 성서동이. 거기에 마차가 지나다니고 벽돌 실어 나르고 건물 짓는다고 막 그러던 거, 세발 용달차 지나다니고 뭐 그러던 거, 그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난 거야. 기억이 난 게 아니지, 봤지. 다시 내가 살아온 20년의 세월을 쫙 다시 한번 본 거야. 근데 되게 웃긴 거는, 내가 북경을 갔잖아요. 북경에 갔는데 그 모습을 다시 다 본 거야. 아버지가 가게 할 때 가게 그 팔 잘린 갈고리 이렇게 끼고 온 병신이 막 이렇게 아버지 협박하면서 이렇게 돈 뜯어가듯이, 그게 상위군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지. 재건대 뭐 이런 애들, 넉마주의 하는 애들, 이걸 다 기억을 하게 된 거야 내가. 그리고 북경에 가서 그걸 또 실제로 내가 내 눈으로 다시 다 본 거야. 그러니까 나는 3번 걸쳐서 본 거야. 우리나라 60년대, 70년대, 80년대, 90년대를 3번
4번에 걸쳐 본 거예요. 내가 직접 살면서 한번 경험하고 화경으로 한번 다시 보고 북경 가갖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다 충분하게 이해하게 된 건데 재미난 건 내가 2005년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잖아요. 내가 2005년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가 정말 살기 좋았어요. 돌아다녀 보면 전국에 공원이 다 만들어져 있고 전국에 도로가 너무 잘 깔려 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유학 갈 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나라야. 진짜 우리가 개개인이 그렇게 자가용을 가지고 외식을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해가면서 그렇게 살던 나라가 아니었거든. 근데 2005년도에 내가 들어왔을 때 10몇 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명품을 개나 소나 다 들고 다니고 진짜로 정말 살기 좋은 나라였거든. 근데 내가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다 불행해. 정말 사람들이 다 불행해. 행복하다는 사람을 못 봤어. 사는 수준을 놓고 보면 상상도 못하는 생활 수준으로 살아가는데 다 불행해. 근데 내가 어렸을 때 정말 재밌게 살았거든. 정말 없이 살았는데 정말 가난했는데 불행하지 않았어. 항상 웃고 떠들고 깔깔깔깔거리면서 그 가난한데 진짜 반지하 단칸방에서 사는 애들도 그늘이 없었단 말이야. 공장 다니는 애들도 자기네들끼리 깔깔깔깔거리면서 정말 재밌었고 우리나라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? 그러니까 뭐냐면 너무 풍요롭게 사는데 이 풍요로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라는 압박감.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근사한 카페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그럴싸한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지?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게까지 필요로 한가? 영화도요. 그 시절엔 영화도 되게 귀했어요. 영화 한 편이 극장에 그렇게 못 다녔다니까. 지금은 영화를 24시간 원하는 영화를 풀로 볼 수 있어. 그것도 극장에 가지 않고도. 드라마? 텔레비전 없는 애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. 지금 우리한테 뭐가 부족하지? 옛날에는 남의 집에 월세방을 살 때도 집 주인이랑 같이 살아서 그 옆에 단칸방 이렇게 새들어서 거기에 식구들이 네 가족이 같이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. 그래서 애들이 자라면서 남의 집, 그러니까 주인집 눈치 보고 억울한 게 되게 많았어.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사는 집 없어. 아무도. 월세방을 살아도 그렇게 못해. 그리고 집주인이랑 분리가 되어 있고 집을 하나 다 독립적으로 쓰지 단칸방 월세방 이렇게 안 산단 말이야. 지금은 고시원이나 뭐 이런 데나 그런 식으로 살지. 근데 고시원도 남의 집 산다는 억울한 그런 것들을 겪거나 당하는 일이 없어. 지금 사회는 집주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다고. 내 집을 갖지 못하면 불행하다? 왜 그렇지? 내 집을 가지지 못해서 불행했던 건 남의 집살이가 서러웠던 건 그 시절에는 사람들이 다 무식했어. 집주인도 무식했고 세입자들도 무식했고 세입자들도 집주인한테 눈에 거슬리는 행동들을 해서 그런 대접을 받았지. 왜냐면 집주인은 조금 더 수준이 높거든. 자기 집이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저렇게 부주의하게 산다고.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요.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차이가 뭐였냐면 지식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났어. 생활 수준에서 차이가 많이 났고. 그래서 없는 애들이 대부분 무식하게 살고 막 살았어. 그러니까 가지고 있고 지키고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조심성이 더 많고 그래야지만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고 지킬 수 있는 힘들이 있는 거야. 이건 당연한 일이거든. 가만히 생각해보면. 그러니까 가진 놈들이 나쁜 놈이 아니라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식하게 산다고. 그 시절에는 교육이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은 누구나 다 교육을 받고 기본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교육을 다 받기 때문에 지적 수준이 평준화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서로 무식한 짓들을 안 하고 살아가도 되는 세상이 된 것뿐이야. 그럼 변화가 일어났고 달라졌으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들도 세상을 다시 바라보고 다시 분석하고 다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. 그냥 가진 놈은 나쁜 놈, 없는 애들은 약자 뭐 이런 논리로 풀어간다고. 이게 전부 다 그 좌파 애들, 사회주의자들, 공산주의자들의 논리고 생각이거든. 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각이 사람들이 교육에 의해서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진짜 옛날 그 프레임에서 변화가 일어나질 않고 자기네들이 지적 수준이 성장하지 못해서 무식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사회가 잘못됐다. 저들이 나쁜 놈이다라는 프레임을
계속 끌고 가고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나는 요번에 검찰개혁을 보면서 더 느끼는 게 뭐냐면 과거에 50년대,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검찰들이 나쁜 놈이니까 지금 검찰도 나쁜 놈이다라는 이 논리가 되게 웃긴 거야. 이 논리가 정말 나는 되게 웃기고 그래서 검찰을 해체해야 되고 검찰 권력을 뺏어야 된다라는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논리인지 모르겠어. 검찰은 계속 변화하고 변화해 왔어. 그리고 지금 검찰에 있는 검사들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야. 무식하던 시절의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검사들은 배울 만큼 배웠고 변화가 일어날 건 변화가 일어나서 과거처럼 그렇게 무식하게 안 한단 말이야. 물론 검찰 내 문화가 자기네들끼리 수직적인 문화가 좀 그렇기는 해. 아직도 후지기는 해. 근데 그렇다고 해서 검찰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선 조직의 논리도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. 그게 적절한 선을 찾아가면 되는 거거든. 근데 과거 80년대 횡행하던 그 논리를 지금도 끌고 와서 검찰은 나쁜 놈이고 검찰은 개혁해야 될 대상이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는 걸 보면 진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누가 무식할까? 누가 과연 적폐일까? 난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되는 거야. 우리나라에서 적폐는요, 좌파 민주당이에요. 오히려 사고 논리 체계가 80년대 변화가 없는 걔네들이 적폐지.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아니 경찰에다가 힘을 몰아주면 걔네들이 사실 검사보다 경찰 애들이 더 무식해요. 경찰에 경찰대만 나온 애들이 있는 게 아니거든. 경찰은. 그래서 경찰 조직을 이루고 있는 70-80%는 경찰대 아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식한 집단이야. 이렇게 얘기하면 나를 욕하겠지만 사실이야. 그나마 경찰대 나온 애들이 그나마 수준이 있는 거야. 그럼 검사 집단과 맞서서 거기에 기능을 해낼 수 있는 건 경찰대 나온 애들 수준밖에 없는데 그걸 경찰이 가져간다? 통제를 누가 해? 통제가 안 되는데. 이건 기본적인 상식인데 이걸 갖다가 내가 또 여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보냐면 경찰 고위직을 갖다 선출직으로 바꾸려고 할 거야. 정치경찰을 만들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지자체별로 이렇게 쪼개갖고 아마 이 얘기 곧 나올 거야.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패와 카르텔, 부패 경찰관과 카르텔, 자기네 그 지방의 지역의 유지들과 짬짬이가 되는, 왜냐면 시장 선거가 그런 것처럼 그런 경찰이 나오고 만들어진다고. 그러면 우리나라는 거기서 끝장이야. 막을 길이 없어. 참 뭐라 그럴까. 나는 이게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,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. 국민이 깨어나지 않으면 길이 없다. 우리가 불행해지는 거, 가난해서 불행하지 않아요. 대한민국은 현재 너무 잘 살고 풍요로운데 우리나라 국민들만 불행해.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나라, 풍요로운 나라가 없거든.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없는데 전 세계에서 줄을 세워도 우리나라는 거의 뭐 1, 2등을 다툴 거라고, 살기 좋은 거로 놓고 얘기하면.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불행해. 그게 왜 불행하냐? 불행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불행의 원인은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데에서 오거든요.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, 잘못 인식하고 있고, 이걸 정리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. 지금 가장 후진 게,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후진 게 뭐냐면 정치예요.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주는 한 이 나라 정치는 안 바뀌어요. 걔네들은 계속 그 짓을 할 거고요. 갈라치기 할 거고요. 패거리 싸움을 할 거고요. 계속 이 세상을 불행한 세상으로 자꾸 사람들한테 세뇌를 시켜갈 거고요. 그래서 계속 새로운 적을 만들어서 타도하고 개혁해야 되고 혁신해야 된다라고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.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는 구조가 아니라 머릿속에 들어간 생각인데, 이 생각만 바꾸면, 인식하는 방식만 바꾸면 충분히 우리는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, 이 불행을 만드는 원인이 이 좌파 민주당 애들인데 이걸 국민들이 못 깨달으면 우리나라는 희망이 없죠.